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서오세요. 네. 어제 밤 10시 넘어서, 그죠? 네,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그 이후로 지금 만 24시간 정도, 만 20시간 됐네? 아무튼, 22시간? 네, 아무튼. 거의 만 하루가 됐는데, 참 혼란스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이들 놀라셨을 거고, 당황하시거나, 황당해 하시거나, 그죠? 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하루 종일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왜 저랬을까? 네?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아무튼 당황하시고 혼란에 빠졌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기사들도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 저기 주식시장은 이제 그 어제 비상 계엄 사태 선포 때문에 계엄령이라고 해야 되나? 계엄령 이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도 이제 약간 좀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말 머릿속에서 잊혀졌던 한 3, 4년 전에 급등했었던 이재명 테마주. 최근에 급등했던 이재명 테마주는 동신건설 하나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뭐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잊혀졌던 그런 종목들도 오늘 막 부활을 했어요. 이제 이집트 미라가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왜 영화 보면 미라가 부활하듯이 붕대 칭칭 감고 있던 그런 아주 오래됐던 그런 이제 대선 테마주들도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했더군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많이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원들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실 텐데 뭐 뒤에 가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는 주식을 20년 이상 했고요. 전문가도 주식도 한 25년 이상 했다 그죠? 25년 이상 했고 전문가도 15년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해봤는데 정확히 8년 전 딱 12월 달 2016년 1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때 나라가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도 다 겪어봤고 그때 주식 전문가 하면서 회원들한테 설명도 많이 드렸고 수익도 많이 내드렸고 그랬거든요. 다 혼란에 빠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수익 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오시면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 이제 무방만 듣는 분들도 잘 따라오세요. 아마 웬만한 전문가보다는 제가 이쪽에는 자신 있으니까 왜? 경험이 많거든요. 경험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잘 믿고 듣고 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죠. 어제 일은 한마디로 이제 거의 핵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과거 경험과 이런 걸 이제 비춰서 쭉 헤쳐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오늘 대선 테마주들 많이 움직였는데 이게 저는 기회로 보여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런 회원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걸 기회라고 보시더라고요. 우리 회원들이 라이브 회원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드리죠.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가 뭐 요동을 쳤겠죠. 근데 지수가 요동을 치진 않았어요. 방금 제가 요동을 쳤다는 표현을 썼는데 되게 요동을 쳤을 것 같지만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는 그냥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 왜냐면 어제 핵폭탄 떨어졌다니까요. 요거는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인데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최근에 살다가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의 상한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입니다. 23개가 나왔어. 아유 참. 자, 일단 지수부터 먼저 보죠. 다른 나라들은 다 잘 끝났어요. 미국, 독일, 뭐 일본, 대만, 중국도 잘 끝났는데 우리나라만 뭐 저기 했지. 그죠? 코스피 지수가 이제 수많은 걱정 속에 아침에 이제 장이 열렸죠. 아침에 마이너스 1.97% 예, 급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초가 대비 아랫꼬리는 거의 없어요. 즉 시초가 대비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오진 않았고 일단 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0.6%까지 낙폭을 거의 만회했다가 또 뒤로 밀렸다가 다시 반복을 하면서 어쨌든 마이너스 1.4%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런 정도의 하락은 뭐 늘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사태의 심각성 치고는 이 정도면 아주 잘 끝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너스 0.9%죠. 저도 시초가 대비는 양봉이에요. 전일 대비는 1% 정도 빠진 거지만 어쨌든 시가 대비 양봉이 나왔고 아래꼬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잠깐만요 1.8로 끝났죠. 그러니까 그냥 뭐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자 이거 오늘까지 얘기죠, 그죠? 네, 괜찮았어요 이 정도는. 이렇게 이제 끝났고 코스닥 지수는 사실 볼 게 별로 없는데 여기는 그냥 시초가랑 거의 똑같이 끝났다. 이럴 때는 코스닥 지수 보는 거 아닌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그래요. 일단은 지수는 이렇게 끝났고 환율을 보시면은 환율이 어젯밤에 이제 탄핵이란다. 계엄 얘기 나오고 나서 어제 폭등했죠. 1442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1442원이 어디냐면 재작년에 미국이 왜 금리 인상 미친 듯이 할 때 기억하시죠?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난리 지길 때 그때 우리나라 외환위기 온다고 막 난리쳤던 그 자리가 여기인데요. 이때 고점이 1444원이에요. 오늘이 1442원이었고 거기까지 갔다 온 거지. 오늘은 이제 환율이 마이너스 0.7% 하락을 해서 1414원으로 끝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막은 거예요. 돈 엄청 들여가지고 외환시장 방어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제 뭐 부득이하게 또 대통령 얘기해야 되고 솔직히 요즘에 저도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았거든요. 잘 아시죠?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어제 저러는 걸 보면서 와 저도 좀 진짜 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대선주 정치 테마주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계엄 얘기라는 계엄도 얘기를 좀 해야 되고 탄핵이라는 단어도 제 입에서 나와야 되겠죠. 정치 테마주 얘기해야 되니까 항상 정치 테마주 얘기할 때 우리 하는 얘기 있죠. 네.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치 얘기가 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또 밤늦게 술 먹고 잠 안 자고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분들 또 이상한 댓글 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분도 저도 이제 얘기하는 저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주세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향하는 또 선호하는 정치적인 색깔이나 성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건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주식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객관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일단은 이제 환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나 환율은 방어를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시킨 거죠. 어제 제 개인적인 느낌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오늘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어제 밤 10시 넘어서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지금 왜? 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깜짝 놀랐고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령이 해제돼 있어서 더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엄령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한 거거든요. 해제를.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랬던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어설프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거죠. 도대체 왜? 아니 뭐 명분이라든가 이유라든가 뭐 그럴 만한 뭐가 있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행동이 나쁘건 뭐 잘했건 옳건 아니건 간에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보는 하여튼 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근데 아무튼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2016년 탄핵 사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도 어느 날 갑자기 JTBC에서 뭐 태블릿 PC 하나 꺼내가지고 뭐 그때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하나 등장을 하죠. 최순실 이름 모르시진 않잖아요. 그게 2016년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루머에다가 이상한 소문 돌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대부분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막 여론몰이를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왜? 그때 새누리당에서 뭐 그쪽 입장에서는 배신자들이지, 보수 쪽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탄핵 그거에 찬성을 했죠. 그래서 통과가 돼가지고 3개월 뒤에 3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죠. 탄핵 용인으로. 용인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탄핵이 됐어요. 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그 당시에 증시가 아수라, 증시뿐만 아니라 그냥 나라 자체가 혼돈이었어, 혼돈. 그때가 왜 혼돈이었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을걸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지금 됐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똑같다. 삼성전자도 거의 똑같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생긴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다 그랬는데 다른 게 하나 있다. 그때는 대통령이 탄핵당했었다. 근데 지금 똑같아. 그때가 12월 크리스마스 전이었어요. 탄핵 가결된 게. 날짜도 거의 똑같습니다. 딱 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황당할 정도로.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격받아서 그래 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근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 들어갔어요. 맞죠? 그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기 스스로 들어갔어. 탄핵의 그 블랙홀로 본인이 지금 들어갔다니까. 스스로. 왜 그랬냐 이거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럼 그 당시에 어땠느냐. 예, 국정은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고요. 하여튼 뭐 4분 5일 돼가지고 하여튼 뭐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왼쪽 끝에 있는 그 사람들 신나가지고 막 맨날 데모하고 또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 나와서 맞불 집회하고 아주 그냥 나라가 시끄러웠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그러죠 지금 대번.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로 또 기회가 오니까 또 이제 왼쪽 끝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또 이제 촛불 들고 그러고 있죠. 그 사람들 선동을 많이 하니까. 물론 좋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막 또 하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아요. 왼쪽 끝이건 오른쪽 끝이. 근데 왼쪽 끝이 먼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지금도 그런 혼란을 아마 야기를 시킬 텐데 아까 촛불 집회 있었대요 오늘. 근데 경찰 추산 2,000명 모였답니다. 2,000명 맞죠? 그러면 굉장히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8년 전에 이미 사람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보다 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국정 혼란은 야기가 될 거고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서 국회를 통과했을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증시가 하락한 게 아닙니다. 2016년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갈만하나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최순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증시가 내려앉네 그냥. 네. 이게 뭐였냐면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거였어요. 그때 난리 났었어요. 국정이 혼란에 빠졌죠. 그러다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어. 아마 여길 거야 아마. 그때 한 12월 7일. 요번에도 요번에 민주당이 올린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12월 6일에서 7일날 올라온다면서요. 이때도 7일, 6일, 7일 그때였어요. 아 이거 똑같아 날짜. 이게 우연인가 모르겠다. 그죠? 여기에요. 탄핵안이 가결되면은 증시가 더 폭락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날이 바닥이었습니다. 바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지점입니다. 이게 다 경험인 거예요 이게. 공짜로 알려드린다고 그냥 저기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누가 이런 얘기 해주었어.
맞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급반등이 세게 나오고 여기서 눌리죠. 이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용인돼서 탄핵 당했습니다. 이날 보시면 3월 10일이죠. 증시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아마 이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달 뒤에 5월 9일인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그리고 잠깐 증시가 더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중에 쭉 올라갔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코스닥이에요. 왜 코스닥으로 보여드렸을까요? 개별주 좋아하시니까. 그럼 코스피로 볼게요. 2016년 여기에요. 증시가 이제 자박자박 좀 이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빵 때린 거예요. 그리고 탄핵 딱 되고 나서 국회 탄핵 통과 되고 나서 증시 급등 쭉 올라가고 계속 가고 계속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고 나서 증시가 더 올라갔습니다. 의외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폭락할 거다라는 예측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쉬었죠. 쉬다가 연말쯤에 또 갔어요. 나라가 엉망진창 개판 한 치 앞도 못 내다볼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는데 증시는 많이 갔습니다. 즉 탄핵이다 뭐다 막 국정 혼란일 때 그때 손절하신 분들 피눈물을 흘렸죠. 그 당시에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릴까요? 그 당시에 지금 이거 아이고 지금 이렇게 해놨죠, 그죠? 여기에요. 삼성전자가 죽어나가다가 어째 똑같죠? 이상하게 똑같다니까. 어떻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죠? 막 폭락하다가 갑자기 확 올랐어요. 10월 초에. 그러더니 여기까지 가죠? 여기서 이제 최순실이 터졌네. 근데 최순실한테 삼성에서 말을 사줬어요. 말을 사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시끄러워가지고 난리가 나고 나중에 이재용 씨 막 감옥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여기 2015년이구나. 15년에 이제 그런 걸 겪고 이제 여기 이제 금리 인상 전 난리를 지기고 여기입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 여기 갑자기 최순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구덩이 파고 막. 근데 말사조가 난리 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떨어지기는커녕 갔어요. 신고가 났다. 이재용 씨가 감옥 갔거든요. 여기서 감옥 가도 신고가 났죠.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걱정은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나중에. 그때 이거 손절한 사람들 삼성 끝났다 그러면서 손절한 사람들 다 정리됐어요. 여기는 이제 뭐랑 똑같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 즉 피벗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요동을 치고 패대기를 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하고 지금 뭐 탄핵이다, 계엄령이다 이거랑 겹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설명을 여기서부터 같이 해드린 거예요. 지금은 똑같이 하잖아요. 네. 붙었잖아요, 두 이슈.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더 같다고요. 그러니까 2016년 탄핵 뭐 이럴 때 국정 혼란에 빠졌을 때 그때 많이 봤어요. 이해가시죠? 이랬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할지 안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급등한 대선주를 한번 봅시다. 정치 테마주. 저번에 그 얘기했었죠. 25일날 그 선거법 말고 이제 위증교사 관련돼서 이재명 씨가 재판받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난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 남들 같으면 이미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그냥 끝인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마지막에 기사회생을 하더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러지? 요번에는 이해가세요? 어떻게 이러지?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다고 해서 뭐 이재명 씨가 다 무죄가 되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도 이제 모르는 거지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근데 아무튼
뭐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신건설이 오늘 점상.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 어설픈 저 계엄령을 선포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엄청 어설픕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이재명. 북한? 이 정도? 아니 득 본 사람 누구예요? 본인이 득을 봤어요? 본인이 무슨 득을 봐 지금. 완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히겠구만 지금. 응? 주변에 누가 득 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재명 씨만 득 본 것 같아. 이게 오늘 그냥 바로 점상으로 날라버리더라고.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여기에서 당연히 이거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여기서도 올라왔을 때 이러다 떨어졌거든요. 여기에서 이 주식을 파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분들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이거는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재명 씨 선거법 저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선 못 나오거든.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선거 못 나와요, 이 사람. 2심에서나 대법원에서 바뀌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파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판단하신 거지.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저런 행동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응? 어쨌든 점상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오늘 보세요. 아까 이거였잖아요. 참 기가 막힌 게 이거요. 아니 요즘에 상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거래소 코스닥 통틀어서 23개가 상한가 나왔는데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의 한 대부분은 이재명 거고요. 약간은 한동욱기에 섞여 있는데 순서대로 보죠. 오리엔트바이오, 이재명. 자, 이재명 관련주가 언제 급등했었냐면 2020년, 21년 사이에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가 여기입니다. 요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급등을 세게 했다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태양금속은 한동훈 최근에 급등했죠. 태양금속우 한동훈, 덕성우, 한동훈. 옛날에 여기서 급등했을 때는 누구였냐? 여기서 급등했을 때 저기였어요. 이낙연.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여기 형지 INC. 회사가 성남에인가 있죠? 이재명. 일성건설. 점이죠? 이재명. 이스타코 이재명. 카스도 이재명. 동신건설 이재명. 서린바이오 이재명. 토탈 이재명. 에이텍 이재명. 옛날에 무지하게 많이 갔다 애들이 대장주들. 수산 INT 이재명. IMBC는 이재명은 아닌데 박영선. 그 MBC 기자 출신 앵커 정치인. 그죠? 네. 코나이 이재명.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CS 이재명. 이거 최근에 안 갔어요. 이거 보세요. 안 갔잖아요. 다 그래. 이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라들이 부활한 것 같다고. CS, 카스 이런 거 있죠? 이게 거의 미라 아닙니까? 거의 이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미라 수준이에요. 미라. 서린바이오. 네? 이스타코. 아이고 여기 7,000원이고요. 최근에 600원인가 그래. 500원인가. 10분의 1더 나온 건데 얘네들이 간다니까요. 오리엔트 전공 CS가 이게 대상홀딩스는 저기 한동훈 거는 여기 최근에 요 자리. 대상홀딩스 한동훈. 형지엘리트 이재명. 코이즈도 이재명. 오파스넷은 한동훈. 에이텍 모빌리티 옛날 이름이 에이텍 TN이죠. 한동훈. 이재명. 상한가 간 거 말고 상한가 못 간 애들 중에 보실게요. 프리엠스 이재명. 체시스 한동훈 요쯤이에요. 화천기계 조국. 저번에 이재명 씨 저기 유죄 나왔을 때 화천기계는 가다 말았잖아요. 왜? 본인도 감옥 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오르더라고 25%. 한국종합기술도 테마주고 부방 한동훈 쪽이죠. 최근에 완전 폭락했다고 오늘 22% 급등. 이런 식이에요. DTNCR로. 그 다음에 묶인 거는 비비안. 이게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그때 저기 한 거 아니야? 옛날에 주가 조작 그 얘기 나온 거. 얘도 오늘 22% 급등하거든요. 세상에.
노을 한동훈, 덕성 한동훈, 경남 스틸은 누구죠? 여기. 요거는 이재명이 아니고 홍준표. 꿈비 저출산. 정책주 중에 저출산이 가더라고요. 오리콤 한동훈, 시공테크는 이재명일걸요.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더 있어요. 너무 많아. PM풍년은 김동연, YTN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볼 거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별거가 다 같죠, 그죠? 인터지스도 저기고 나우아이비, 제로투세븐은 뭐예요, 저기? 저출산. 국영GNM, 김경수. 나라를 구하겠다고 독일에서 본인이 엄청 바쁜 사람인데 바로 내일 들어온대요. 바로 들어온대. 아이고, 정치인들 다 그렇지. 써니전자 오늘 급등했죠. 최근에 완전히 그냥 힘못 쓰고 있다가 오늘 13% 급등한 누구예요? 안철수. 진양화학 최근에 급락하고 난리지기다가 올라왔죠. 누구예요? 오세훈. 이제 땡겨서 봅시다. 그러니까 다 안 갔어요. 안 가다가 얘네들이 부활한 거라. 실라이스지는 누굴까요? 최근에는 나경원이에요. 한국선제는 뭐 오세훈도 되고 홍준표도 되고. 모인즈 이걸 잘 보셔야 돼. 그죠? SDN, 뭐 TPC 글로벌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넥스타임은 누구예요? 이준석이 것도 올라왔습니다. TP 한동훈, 옛날 이름 태평양물산. 우리 방에서 금요일날 종목 추천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고민고민하다 뭐 살까 하다가 한동훈 테마주인 TP를 추천했어요. 원래 갖고 있는 종목인데 한 번 더 사자 싶어가지고 금요일날 추천한 게 TP예요. 일부러 뒤에다가 한동훈 테마주라고 안 써놨어. 기존 회원들은 아니까 일부러 안 써놨거든요. 한동훈 주로 사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줄 제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몰랐지. 제가 그걸 알았으면은 이러고 살겠어요? 복권을 사지? 복권도 우리나라 거, 째지하게 우리나라 거, 그죠? 우리나라 거 말고 저기 미국 거 사지, 그죠? 네, 그 정도로 제가 뭐 그런 게 있으면, 그죠? 네. 그냥 샀어요. 왜? 올라갈 때가 다 됐거든. 갑자기 탄핵이란다. 계엄 그러더니 막 난리를 지기더라고. 오늘 한 10% 수익 나서 팔았어요. 네. 팔았다니까. 네. 그리고 자, 아까 제가 대선주 운지가 쭉 얘기해드렸죠.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게 기회예요. 기회는 고약한 게 위기라는 이름으로 찾아와요. 기회가 나 기회야, 나를 잘 잡아봐 이렇게 안 와요. 위기라는 이름으로 와요. 그놈이 기회인데 위기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니까. 오늘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제 그 탄핵이란다. 어제 그 계엄 그 사태를 보면서 정말 오늘 아침에 기분이 제가 그래 더럽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게 뭐냐? 정말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종목은 무지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 방은 대선주를 은근히 깔아놨거든요. 은근히 깔아놨어요. 그 북한하고 우리나라 저기 휴전선에 DMZ에 지뢰만이 깔려있는 거 아시죠? 지뢰, 그죠? 아마 거기에 깔려있는 지뢰보다 우리가 깔아놓은 대선주가 더 많을 거예요. 비율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선주 은근히 깔아놨거든. 정치 테마주. 오늘 우리 방에 상한 깔아놓은 것도 있고요. 있어요. 20% 이상 급등한 것도 있고요. 오늘 급등 많이 했어. 아까 TP는 수익 실험까지 했고요. 많이 갖고 있다니까 지금. 진짜 지뢰 깔아놓듯이 여기저기 깔아놨어요. 그때 확 올라오더라고. 그 회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방송할 때. 난 이거 기회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회 맞대요. 기회로 보인다는 분들 훨씬 많더라고요. 예, 기회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말라 비틀어졌던 대선주들이 급등하는데 이게 자, 예전에 아까 얘기했었죠. 2016년 말에 우리나라 탄핵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는 미치광이로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그 와중에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당하죠. 그리고 중국이 사드 보복한다고 쌩 난리지겼죠. 광화문에는 맨날 좌파 우파 모여가지고 집회한다고 시끄러우고 정신없었죠. 얼마나 힘들었는데. 보수는 개별되고 그쪽 분들은 더 힘들었겠지. 그죠? 네. 아주 나라가 아수라장이었어요. 맨날 그냥 정치 보복하고 앉아있고 개판이었다고 그때. 근데 그때 뭐가 가요? 반기문 테마주, 이재명, 안희정 이런 테마주 날라가 엄청 많이 갔어요. 황교안 테마주 이런 거. 그때 그래서 우리 방에서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때 황교안 씨 거 보여드릴까요? 황교안 씨 거 중에 그때 뭐가? 아 그때 정말 이재명 씨 거도 프리엠스 이런 거. 프리엠스가 그때 여기였어요. 이 원래는 안철수 거였는데 안철수 테마주였는데 바뀌더라고. 탄핵한다고 난리지길 때 그때. 중국도만 날라다니고 그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리고 2018년도에 미중무역 전쟁이 터졌어요. 증시가 폭락했어요. 엄청 폭락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중내산에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뭐가 등장하냐? 대손주, 보양주가 등장합니다. 누구? 깨시민이 아니라 유시민, 그죠? 별명이 촉새라는 분이죠. 갑자기 이게 2018년도에 난 야 이 회사 나 부도 나는 줄 알았어요. 차트 보시면 거의 부도 차트 아니에요? 술이 안 팔렸나? 그죠? 부도 차트였어요. 근데 나르더라고 미친듯이. 유시민 차기 유력 대권 후보 막 가요. 본인이 또 입을 열어서 아우 난 이 회사 모른대. 폭락을 하니까 그때 남선알미늄 이게 많이 가죠.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더 많이 갔지. 이 당시 이게 10배 갔을걸요? 10배 갔어요. 5,000원, 10배는 아니고 9,000원에서 5만원까지니까 6배 정도. 5배, 6배 갔다. 많이 갔어. 한 방에 그냥 쭉 갔어요. 언제? 사람들 멘탈 나갔을 때. 그때 대선주가 등장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언제 또 그랬어요? 저기 코로나 때 이제 한 2년 있다가 코로나 왔잖아요. 코로나 때 증시 폭락했죠. 그때 많이 간 게 누군지 아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토탈소프트 어디 갔어? 이재명 관련주. 이 종목들 다 종목 약간씩 다른데 그때 다 했던 건데 칩시다. 코로나 때 폭락했죠. 그리고 나서 이게 가더라고. 이재명 테마주.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이때마다 등장하는 게 대선주예요. 대선주. 이거를 기회로 잘 삼으세요. 시간이 이제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내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오늘 다 못하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기회는 맞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해봤거든. 8년 전에 그 탄핵 그때 막 주식할 때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전문가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막 진짜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더라고 막. 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주식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이제 추천해가지고 대선주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 그때 뭐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데 정책주가 가겠어요? 혼란스러운데? 대선주로 돈 많이 벌었지. 왜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 혼란이 왔고 정부 기능이 지금 거의 무력화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런저런 테마주가 못 가겠네. 원래 지금 시즌은 정부 예산안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뭐 이제 새로운 뭐 정부 정책주 이런 거만 나와서 그 테마주가 가야 되는 시기예요. 동해안에 뭐 기름 시추한다며 거기에 온 테마주가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너무 탄핵을 너무 밀어붙인 것도 문제지만 마지막에 본인이 자살골을 넣네 진짜. 네? 전 축구를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살다 저런 자살골은 처음 본다 진짜. 그래서 모든 이슈가 저 윤석열 대통령 언제 탄핵당하냐?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선거 나올 거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겠죠.
당분간은 뭐예요? 대선주예요. 이거 안 하시면 수익 안 나실 겁니다. 응? 이거 안 하시면 수익 안 나실 거라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재명 관련주 오늘 상한가에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 앞으로도 잘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제가 김경수 씨 얘기했죠. 그동안 안 들어오고 막 영국인지 독일인지 거기서 막 고르고 있다가 딱 기회다 싶으니까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갑자기 다음날 아침 독일에서 그것도 비행기표 이렇게 구하기 쉬운지 모르겠네. 다음날 걸 구해가지고 바로 온대면서요. 왜 오겠어요? 윤석열하고 싸우려고? 한동훈하고 싸우려고? 이재명 씨하고 싸우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될 것 같으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정치인들 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경기도에 계신 김동연 씨가 이재명 씨가 나를 여기까지 해준 사람이니까 내가 끝까지 충성을 아니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전 국무총리 출신 대구 쪽 출신이죠. 김부겸 씨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한때 보수의 어머니라고 조롱받았던 추미애 씨는 가만히 있을까요? 예? 박지원 씨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난 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무지하게 싸울 수가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또 단합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씨가 계속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이재명 씨를 이렇게 핍박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발을. 맞죠? 그죠? 지금 이상할 정도로 홍준표 씨가 아무 말 안 하죠? 오세훈 씨도 이제 발톱을 드러낼 거고 보수 쪽에서 한동훈 씨 이 양반도 이제 보니까 자기 발톱을 드러냈거든요. 잘 보시라고요. 지금 이게 경험이 부족하면 판이 보여도 돈을 못 벌어요.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보신다고요? 아니 저 같으면 대선주 할 때 토탈스포츠 옛날에 이만큼 갔거든요. 근데 난 이만큼 먹을 생각 안 할 겁니다. 그 당시 이런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이런 수익 낼 생각 좀 안 할 겁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부족하면 보여도 돈이 안 벌려요. 아셨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종목 추천을 했거든요. 우리 방에. 뭐 할게요? 당연히 종목명을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뭐를 추천했을까요? 대선주? 아니, 딴 거 추천했어. 물론 이제 내일부터도 대선주가 추천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딴 거 추천했어. 트럼프 쪽을 추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 증시가 폭락을 하고 종목이 폭락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오늘 이 한동훈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한 거는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급등한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오늘 대선주가 다 급등한 거예요. 이재명, 한동훈, 아까 이준석, 나경원,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막 다 올라가. 아까 참 유승민 것도 올라갔어요. 혼란에 빠져서.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혼란이 조금 가라앉겠죠? 그러면 종목들이 좀 빠지는 게 나와요. 근데 빠지면 또 얘가 또 끝났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고 점심이건 오늘 대선주를 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이 서서 오늘은 우리 회원들한테 트럼프 관련주를 추천했다. 오늘 원래 급등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난리가 나니까 못 간 거야. 그냥 잘 되다 싶어서 오늘 샀어요. 내일은 이제 다른 대선주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게 오늘 제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에서 상한가를 유지한 게 있고 유지 못한 게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시간이 이제 오버됐으니까 딱 1분 안에 끝낼게요. 이재명 관련주들은 시간의 상한가가 안 풀렸어요. 시간에서. 근데 이재명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 풀렸습니다. CS 이재명이죠. 자, 시간의 상한가 풀렸나요? 안 풀렸죠? 에이텍, 수선 INT, 카스, 아까
서린바이오는 풀렸더라고요. 이례적으로. 근데 형제 INC, 뭐 이스타코, 일성건설, 동신건설, 이재명 쪽은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씨께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태양금속이나 이쪽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씨 쪽은 풀렸어요. 태양금속 봅시다. 시간에서 마이너스 4% 풀렸죠. 그럼 뭐예요? 내일 아침에 하락 출발하겠죠. 그리고 시초가 대비 음봉부터 맞을 겁니다. 한동훈 씨 쪽을 사야 되겠다 싶으시면 조금 느긋하게 사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재명 거를 사고 싶다는 뭐 하셔야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사지 말아야지. 왜? 다 뽑을 텐데. 급등 출발할 텐데 거기서 따라 붙으신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바로 5% 10% 수익이 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매매하는 거는요 자살행위예요. 잠깐은 좋은데 나중에 손실은 크게 돌아와요. 수익은 작고 손실은 크게 되돌아오거든요.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왜 계엄령을 선포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시간이 좀 지나면 알게 되겠죠. 네. 아무튼 기회입니다. 아까 얘기해드렸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2018년도에 증시 그때 미중무역 전쟁 그때 폭락했을 때도 대선주가 치고 나왔고 2년 뒤에 2년 간격이다 그죠? 2016년, 2018년, 2020년 코로나 때도 대선주가 치고 나왔고 그 22년도에는 그때 한동훈께 왔구나. 22년도에 증시 폭락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뭐가 올라갔어요? 한동훈께 많이 갔잖아요. 증시가 이제 패닉에 빠졌을 때는 대선주가 잘 가니까 잊지 마세요. 아셨죠? 네. 대선주는 저희 방에서 오랫동안 공략을 해서 자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들어오세요. 뭐 혼자 원하시면은 혼자 하셔도 되는데 죄송한데 돈을 못 벌 겁니다. 왜? 그때는 들고 가면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들고 가면 수익이 사라져. 그래서 수익 내기 더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오늘 TP 있죠? 팔아버렸어요. 오르길래 다 팔았다니까. 바로 매도. 바닥 아닌가요? 이만큼 갈 수 있지 않아요? 옛날에 이만큼 갔거든요. 한동훈 테마주로. 근데 이만큼 간다? 전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오늘 큰 자살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분석하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적당히 먹고 계속 옮겨 다니려고요. 그 전략으로 할 거니까 우리 방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참고해서 들어올 거면 빨리 들어오세요. 나중에 또 한참 뒤에 들어오지 말고 물 들어올 때 들어오셔야지. 아셨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지금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대선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또 여자분이니까 또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선 후보별 이렇게 종목 딱딱딱 구분한 거 깔끔하게 좀 알고 싶다 그러시면 이분 방송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거는 이제 누가 제일 셌는지부터 쫙 차례대로 쫙 얘기해요. 네. 저는 오늘 큰 틀까지 잡느라고 이제 그렇게 못한 거고 이분이 그런 거 잘 하시니까 이분 방송 한 2-30분 하시거든요. 들으시면은 굳이 네이버에 오늘 급등한 종목 누구 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이 다 정리해서 얘기해줍니다. 우리 회원들도 가끔씩 이분 방송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네. 유튜브에서 무소TV 김실장이라고 쳐도 나와요. 아니 무소TV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8년 전 얘기해드렸죠? 겁먹지 마세요. 기회입니다. 아셨죠? 내일 뵙겠습니다.